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관련된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기도 하죠. 자, 투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투자 구조에 따라서 생기는 예상되는 손실을 위험이라 그러는데 많은 내용은 알 필요 없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용어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죠. 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스크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리스크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눕니다. 체계적 위험은 내가 제어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전쟁, 국가의 정책, 환율 이와 같은 것은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개인 이와 같은 경제 주체가 제어하기 힘듭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 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러면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리스크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제목이 갤럭시 S7이 끌고 환율이 받쳐준다. 그랬더니 깜짝 실적이 있었다.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문단에 달러화 강세도 호재였다. 1200원대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다 합니다. 1달러 1000원 하던 게 1200원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해외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1달러를 받았습니다. 자, 환율이 1000원이라면 우리 장부에는 1000원이 찍히겠죠. 그러나 같은 1달러인데 환율이 1200원이면 장부에는 1200원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커집니다. 또 이익도 커지는 거죠. 1번 보세요. 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기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적 개선과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사 그대로입니다. 3번 오르면 그 자체로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대외 투자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내가 해외에 1억 달러 부동산을 샀습니다. 자, 달러 투자 시점에 환율은 1000원이고 평가 시점에 환율은 12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평가 시점의 장부에는 1200억 원으로 찍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상품 판매 가격 경쟁이 상승한다. 얘기는 자, 판매 가격이 수출 상품 판매 가격이 1000원입니다. 1달러 1000원 이렇게 정해졌을 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1000원 여기에도 1000원으로 팔 때도 이익이 들어가 있는데 1200원으로 받기 때문에 이익이 커지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신문기사 난리 났다는 이 같은 내용들이 많아지죠. 4번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자,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지급 이자액이 늘어난다. 자, 1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 이자를 갖다가 줘야 됩니다. 이자를 주는 것은 원화로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되죠. 자, 환율이 1200원이었다가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 달러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원화 돈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액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이자액이 감소하죠. 답은 4번. 예시 문제입니다. 지문이 헐값코리아 글로벌 500대 기업 한국 단 2곳뿐 신문기사 제목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1번 수출 의존도가 정말 높다. 자, 수출 부진이죠. 거기에 따라서 주식이 3분의 1 토막 났답니다. 연결되죠.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회사 10개도 안 되었네. 자, 지금은 단 2곳뿐이랍니다. 1년 새 3분의 1 토막. 전체 6개 업체면 3분의 1 토막. 그래서 2개가 나오죠. 10개 안 됐다는 얘기죠. 바닥 뚫고 지하실로 갔다. 자, 바닥 뚫고 지하실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식 시세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평가라는 얘기죠. 자, 답은 3번. 이 내용에는
남북 갈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상식적 개념 이해가 필요하죠. 자, 한국만의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리스크를 코리아 리스크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미국만의 리스크가 있고 일본에도 일본만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한국만의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 그 발생 원인, 요인은 크게 지정학적 요소와 경제 구조적 요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소는 서로 지금 대립관계에 있죠. 그리고 4대 강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경제 구조적 요소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나라죠. 그래서 해외에서 조그만 간격을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독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리스크가 다운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한다 이와 같은 뉴스가 있으면 갑자기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애국아이들 막 빠져나갑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투매, 손절미하면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코리아, 한국의 금융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러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애국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죠.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금융상품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코리아 프리미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문기사에서도 셀코리아, 바이코리아 이와 같은 표현 많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어쩌고저쩌고 추론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추론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또 다른 근거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일치해야 합니다. 1번 대표 종목 위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짰던 것이 분명하다. 자, 대형 주들이 연일 신저가 기록으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화를 부럭 내는 거죠. 답은 1번 부장은 수출 중심 기업의 주식으로 빨리 옮겨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 얘기는 없죠. 미처 못 산 것이 분명하다. 이것도 없습니다. 소형주만 샀다가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답은 1번이죠.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C번에 대해서는 내가 앞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순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매수가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의 관계에서 일정 기간을 놓고 얘기합니다. 전체 크기를 비교하는데 매수가 매도보다 크면은 순매수 증가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매도가 매수보다 크면은 순매도 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서는 갑자기 순매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즉 애국아이들이 팔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화를 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달러로 환전해야 되죠. 그래서 역송금이 겹쳤다. 그러면 환율은 상승하는 거죠. 자, 217번 문제는 테셋이라는 경제이력 시험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 상충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 표현만 놓고 본다면 비례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가 아닙니다. 상충한다의 뜻은 어느 한 것이 증가하면 어느 한 것은 감소한다는 관계를 말합니다. 시속개념입니다. 한쪽이 균형 상태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지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도의 관계는 수익률이 높다. 그만큼 안정성이 낮다로 읽어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비례관계를 읽으면 안 됩니다. 자, 1번 금융상품 A, B, C, D는 모두 우열이 없다. 그래서 동일선상의 곡선상의 점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죠. 2번 가로축의 위험을 X축의 위험을 표준 편차로 나타나게 한다. 더 많은 금융상품의 위험을 개별 위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로 보는 거죠. 삼포도에서 흩어진 정도
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평균이 있다면은 어느 만큼 평균에서 흩어져 있나, 멀리 떨어져 있나, 이와 같은 것을 보는 게 바로 표준 편차죠. 이 그래프는 이윤과 수익의 상충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비례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상충관계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5번 직선보다 위에 있는 F는 자, F입니다. 금융상품 B보다 열등한 상품이다. 자, B를 비교할 때 분명하게 F는 좌측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이 낮다이죠. 위험이 낮고, 자, Y축에서 보면은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거죠. 따라서 열등한 상품이 아니라 우등한 상품이다. 이렇게 진술해야죠. 답은 5번입니다. 은행에서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자, A건설회사 어떤 상황이냐면은 비상장 기업이랍니다. 아직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변동 위험은 맨 아래에 속하는 거죠. 275번 문제 자료 해석입니다. 자, 신용 위험 지수입니다. 1번 2015년 16년 비교했을 때, 자, 2015년 16년 비교된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이 더 안정적이었다. 종합을 봐야 되겠죠. 숫자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숫자 크기 비교합니다. 숫자 크기 비교, 숫자 크기 비교. 그러면 2015년이 더 안정적이었죠. 자, 15년과 16년 비교했을 때 가계 부분의 신용 위험도 상승했다. 가계입니다. 역시 숫자 크기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자, 커지고 크고 적고 세 개가 더 큽니다. 그래서 2016년이 더 큰 거죠. 상승했다. 맞습니다. 2017년의 경우 은행 문턱은 더욱 높아지겠다. 자, 2017년 갑자기 위험 지수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을 끌어야 한다는 그 얘기죠. 4번 50을 넘지 않으므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는 무난해 보인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거죠. 자, 50이 판단 기준이란 것도 없습니다. 없지만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위험 신호죠. 갑자기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위험 신호죠. 그래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금융상품의 안정성 가장 좋은 게 고정적이고, 두 번째 좋은 게 아주 작은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처럼 금융상품의 가격이 또는 지수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면 위험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빅스 지수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